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수업 때 우리가 예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 이번 수행평가는 서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 역사 처음에 뭘 배웠을까요? 서아시아의 역사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약 한 3500년경에 시작된 서아시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도시국가를 세우고 우르라는 그러한 왕궁을 세우고 육십진법, 그 다음 개방형 지형, 쐐기문자, 태음력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집트 문명과 비교를 하면서 배웠던 그런 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창 성장하고 다음 이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성립합니다. 기원전 한 1800년경 정도에 생겨난 그러한 왕국이 되겠는데요. 이때는 함무라비 왕,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그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바빌로니아가 멸망하면서 그 지역에는 히타이트, 그 다음 히타이트, 페니키아, 그 다음 헤브라이, 이런 나라들이 서게 됩니다.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기원전 한 1600년경에 있었던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그런 나라고요. 이 나라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중해 주변에는 페니키아가 무역을 하면서 살았고요. 약 BC 1200년경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유대 왕국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헤브라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페니키아는 표어 문자,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어 문자를 사용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 헤브라이는 유일신을 믿었던,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이 유대교가 나중에 그리스도교, 그 다음 이슬람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1학기 때까지 배운 그러한 서아시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문명이 발생하고 그 다음 문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가 성장하고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그런 이민족들이 침략해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정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배운 아시리아.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선 것이 바로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가 멸망하고 선 것이 바로 사산 왕조.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에 문명이 발생하고 나라가 성립하고, 그 다음 이제 BC 한 6세기, 7세기경, BC 7세기경이 되면은 이스아시아 지역을 새롭게 통일하는 왕조가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한 7세기경 우수한 철제 무기, 그 다음 마차를 이용한 그러한 전술이 뛰어난, 전투력이 강한 그런 나라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라든가 그 다음 이집트를 정복하고 최초의 서아시아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복지를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그래서 정복지역에 살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등 이렇게 해서 반발을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라죠.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인데요. 다리우스 1세는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듭니다. BC 한 6세기경이 되겠는데요. 20개 정도의 주로 나누어서 주에는 총독을 파견하고, 혹시나 모를 이 총독의 반란에 대비해서 감찰관을 파견합니다. 이 감찰관을 왕의 눈, 왕의 귀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넓어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역참제를 실시합니다. 역참제라는 것은 일정한 거리마다 역을 설치하고 말을 두고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공무로 먼 지역을 가는 그런 사람에게 빠른 말과 그 다음 숙박시설을 제공해 줬던 그런 제도를 가지고 역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다리우스 1세는 통일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 지역을 통일하다 보니까 문자의 통일, 도량형의 통일, 이런 통일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다음 관용 정책을 펴서 언어라든가 종교, 그 다음 법에 대해서 세금만 잘 내면 자기들 고유한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그리스를 침략했다가 결국 그리스에게 패배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 때, 그래서 4세기경,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원정을 가면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망할 때쯤에는 이 지역에 파르티아 왕국이 서게 됩니다.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이란계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로 BC 3세기경, 3세기 중엽경에 발달했습니다. 한나라와 로마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나라인데요. 이 뒤에 다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 파르티아를 멸망시킵니다.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BC 3세기 초에 성립된 그러한 왕조인데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꿈꾸면서 같은 이름인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귀금속, 금속 세공업, 유리그릇,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요. 초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만들어졌던 조로아스터교를 이 사산 왕조 시대에 와서는 국교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쭉 발전을 하다가요, 7세기경 이슬람 세력이 성장하여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서아시아 지역에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서아시아 지역을 차지했던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슬람 세력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요 앞식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다음에 서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민족인데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어떻게 해서 망했을까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티움 제국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중국, 인도, 이 지역이 사산 왕조 지역을 지나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유럽과 교류를 해야 되는데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무역로가 이제 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상인들은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홍해 쪽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서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유럽 로마 지역과 거래를 하게 되고 무역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역로가 이제 바뀌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지역, 메카, 메디나 지역 이런 지역이 이제 중간 지점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활발한 물물교환 무역이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서 이제 많은 돈이 유통이 되고 해서 이 지역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원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조금 노력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노력을 하는 그런 귀족들은 부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을 또 따라보면은 이 나타나고요. 이 가문 사람들은 대상을 조직해서 다른 나라와 커다란 그런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대상에 속해 있던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메카에서 이슬람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이슬람 세력들은 이 마호메트의 무함마드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요. 이슬람교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슬람교의 최고 우두머리를 칼리프라고 합니다. 칼리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치면은 교황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칼리프가 이제 지배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이 알라신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라신의 계시를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쿠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쿠란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는 번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슬람교를 보면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알라신의 계율을 지키고 그 계율이 적혀 있는 쿠란을 열심히 탐구하는 이런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의 지도자로 이 지역을 지배하고요. 그 다음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은 자기 제자들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을 또다시 칼리프로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선출직으로 칼리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때를 가지고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이슬람 세력들이 통일을 하고요. 다음 왕조가 되는 우마이야 왕조가
1년 정도에 성립이 되는데요. 이때는 우마이야 왕조는 마지막 정통 칼리파였던 알리와 알력,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마이야 왕조가 알리를 암살하고 자기들이 이제 칼리파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칼리파가 되는,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칼리파를 대대로 세습해주는 그런 시대로 변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마이야 왕조 시기에는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옮기고 영토를 더욱더 확장하는데요.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 에스파냐,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때 아마 최대의 영토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정통 칼리파 시대와 우마이야 왕조를 좀 비교해 보면요, 정통 칼리파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세금을 낸다든가 하면은 많이 관용적인 그런 정책을 폈는데, 우마이야 왕조는 관용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같은 이슬람 교도 안에서도 아랍인들을 최우선으로 치는 아랍인 우선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8세기 중반경이 되면은 이 아바스 왕조가 이제 서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의 다른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하고 관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가 발전하는데요. 당나라와 또 전투를 벌이죠. 아바스 왕조는 달라스 전투라고 합니다. 달라스 전투라고 하는데,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와의 전투를 탈라스 전투라고 합니다. 당나라에 가 있던 우리 고구려 출신의 고선지 장군과 싸운 그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바스 왕조는 무역로를 확보하게 되고요. 이 무역로를 통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역로를 통하고 아바스 왕조를 통해서 동양의 중국의 문명인 제지술, 종이를 만드는 기술, 그 다음 화약을 만드는 기술, 그 다음 나침반,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전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슬람 왕조가 정통 칼리파 시대, 우마이야 왕조 시대, 아바스 왕조 시대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나오냐 하면은 몽골 제국이 나옵니다. 이 몽골 제국은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 세 개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도 이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슬람 제국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사원이라고 할까요? 바로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모든 것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재판도 이루어지고, 예배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 이 이슬람 지역에는 아라베스크 문양이 유행을 합니다.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에도 사람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하학 무늬, 그 다음 덩굴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나뭇가지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덩굴무늬라든가, 그 다음 아랍 글씨 이런 것들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학에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고요. 이 당시에 또 자연과학도 발달했는데요. 이 이슬람 세력들은 주변에 있던 많은 문화를 쭉쭉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영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아라비아 숫자,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 수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연과학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술을 이용한다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쇠붙이로 금을 만들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화학 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술의 발달에 따라서 화학이 발달하고 실험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용하던 언어가 바로 알코올 또는 알칼리 이런 화학 용어가 벌써 이 시대에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슬람 시대의 그러한 정치라든가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번 수행평가는 첫 번째 시기, 왕조, 정치 문화적 발전, 자, 이렇게 칸을 만들었습니다. 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에는 뭐가 있을까?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나?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수메르인이 도시국가를 세웠다. 그 다음 뭐 육십진법, 그 다음 태엄령, 이런 자기들이 공부한 내용을 쭉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고요. 이제 뭐 쭉,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든다면은, 이슬람 문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정통 칼리프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문화, 정치는 칼리프가 지배하는 시대였다. 칼리프는 선출에 의하시기도 하고 세습에 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비워놓은 칸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지역을 쫙 정리해서 공부를 하면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씩의 그러한 특징들 또는 어느 왕조 시대냐 이것을 써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슬람교는 두 파로 크게 나눕니다. 뭐 기독교도 나눠지고 불교도 나눠지는 것처럼 이슬람 이교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칼리프를 선출하는 그러한 것을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선출은 바로 수니파가 되겠습니다. 아니다, 꼭 선출할 필요 없다, 그냥 세습에 의해서 칼리프를 이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은 시아파가 되겠습니다. 이 수니파가 전체 이슬람 교도의 한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는 뭐 여기를 이렇게 비워놓을 수도 있고, 여기를 비워놓을 수도 있고, 여기를 비워놓을 수도 있고, 이쪽을 채워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서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건 특징 두 가지 이상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 너무 중요도가 낮은 걸 쓰지 말고 기왕이면은 핵심적인 그런 사항을 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이란 게 뭔지 아시죠? 핵심적인 사항이란 것은 교과서에 까만 글씨로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 정도.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두 가지 이상씩은 꼭 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은 10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만큼 아마 잘 보지 않을까. 그래서 수행평가는 늦어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보게 되니까 10월 26일부터 30일 아니면은 11월 첫째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쭉 해주시고 수업 시간에도 혹시나 궁금한 것,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수행평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